지난해 MVP 파이널리스트 3명은 아메리칸 리그가 오타니, 게레로, 시미언, 내셔널리그가 하퍼, 소토, 타티스였는데요. 22세 선수가 블라디미르 게레로, 후안 소토, 페르난도 타티스 3명이었던 것, 오타니까지 포함하면 4명이 비미국인이었던 것 모두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메이저리그는 빠르게 세대 교체가 되는 중이고 20대 초반이 전성기인 리그가 되고 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의 지배력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메이저리그는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선수의 비중이 29.8%를 기록함으로써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 29.0%와 2019년 29.5%, 2020년 28.4%와 2021년 28.3%로 미국 태생 선수의 70% 비중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대략적으로 미국 선수 70%와 외국 선수 30%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도미니카 출신 선수들은 102명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찍었는데요. 올해 개막전 로스터를 기준으로 하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98명, 베네수엘라가 64명, 쿠바가 19명, 푸에르토리코가 18명, 멕시코가 11명, 캐나다가 10명, 일본 8명, 콜롬비아 6명, 큐라소 5명, 한국 4명, 파나마 2명 등이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정체 현상인데요. 베네수엘라는 2004년 요한 산타나가 사상 첫 사이영상을 따내는 것으로 2004년과 2006년 요한 산타나, 2010년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사이영 투수가 되고 미겔 카브레라가 2012년, 2013년 2년 연속 MVP, 호세 알투베가 2017년 MVP가 됐지만 새로운 선수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메이저리그 팀들이 아카데미를 모두 철수했고 이에 저인망식 유망주 훑기가 불가능해졌으며 베네수엘라 유망주들은 도미니카로 건너오게 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미니카 태생 또는 도미니카 혈통 선수들은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레퍼런스 야수 승리 교도를 보면 1위는 7.3인 마커스 시미언, 2위는 7.2인 카를로스 코레아, 3위는 7.1인 후안 소토, 4위는 6.8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5위는 6.7인 호세 라미레스, 6위는 6.6인 페르난도 타티스로 시미언이 미국, 코레아가 푸에르토리코 선수이고 3, 4, 5, 6위가 모두 도미니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레로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지만 혈통과 성장한 곳이 모두 도미니카이기 때문에 도미니카 선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도미니카의 미래가 밝다는 건 시즌 중반 발표됐던 25세 이하 선수 순위에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1위 후안 소토, 2위 페르난도 타티스, 3위 로날드 아쿠냐, 4위 완더 프랑코, 5위 루이스 로버트, 6위 블라디미르 게레로, 7위 라파엘 데버스, 8위 일로이 히메네스 등 1위부터 8위까지 8명 중 도미니카 출신이 아닌 선수는 5위인 쿠바 출신 루이스 로버트가 유일합니다. 15위까지 확대할 경우 9위 애들리 러치맨, 10위 스펜서 토켈슨, 11위 제러드 켈릭, 12위 훌리오 로드리게스, 13위 식스토 산체스, 14위 요르단 알바레스, 15위 키브라이언 헤이스로 미국은 상위 15명 중에서 9위, 10위, 11위, 15위 4명에 그치고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9명, 쿠바가 알바레스와 로버트 2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미니카 선수들이 갈수록 대활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9,195달러로 719달러에 그치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이웃 IT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구단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야구를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게레로처럼 메이저리그에서 큰 부를 축적한 선수들이 아들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게레로와 타티스 같은 2세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제 공부를 방해한 것들 중 가장 큰 2개는 오락실과 야구였는데요. 당구까지 쳤다면 더 큰일이 났을 겁니다. 그 2가지 중에서도 야구가 압도적이었는데요. 연습장의 절반은 제가 짠 라인업과 수비 포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라인업 짜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도미니카의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면 1번 타자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2번 타자 우익수 후안 소토, 3번 타자 일루수 블라디미르 게레로, 4번 타자 3루수 호세 라미레스, 5번 타자 2루수 완더 프랑코, 6번 지명타자 라파엘 데버스, 7번 좌익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8번 중견수 스탈링 마르테, 9번 포수 프란시스코 메이아로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라인업이 탄생합니다. 포수가 유일하게 아쉽다고 할 수 있는데 메이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게리 산체스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완더 프랑코에게 유격수를 맡기고 페르난도 타티스를 중견수로 보내며 케텔 마르테에게 2루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1번 타자 2루수 호세 알투베, 2번 타자 중견수 키케 에르난데스, 3번 타자 우익수 로날드 아쿠냐, 4번 타자 1루수 헤수스 아길라, 5번 타자 포수 살바도르 페레스, 6번 타자 좌익수 아비사일 가르시아, 7번 타자 3루수 에두아르도 에스코바, 8번 지명타자 에우에니오 수아레스, 9번 이루수 글레이버 토레스로 도미니카보다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데요.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를 제외하고 글레이버 토레스, 올랜도 아르시아, 루그네도 오도어 등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미겔 카브레라, 카를로스 곤잘레스, 빅터 마르티네스, 파블로 산도발, 엘비스 안드루스, 아스트루발, 카브레라 같은 선수들이 내놓은 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미국 선수들이 포수를 기피하다 보니 미국령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이 포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에 이반 로드리게스, 호르에 포사다, 하비 로페스, 샌디 알로마 주니어 같은 포수들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었고 야디에르 몰리나, 크리스티안 바스케스, 마틴 말도나도, 로베르토 페레스 등 여전히 많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포수들이 있습니다. 이에 발이 빠르지 않은 선수들은 포수, 발이 빠른 선수들은 유격수로 성장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한때 아지기엔과 오마 비스케를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유격수들이 접수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푸에르토리코 유격수가 대세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푸에르토리코 유격수는 프란시스코 린도어, 카를로스 코레아, 그리고 하비에르 바에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성장세가 멈추고 푸에르토리코의 포지션 편중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적할 수 있는 팀은 오히려 쿠바일 것 같은데요. 쿠바 출신 선수들의 라인업을 만들어 보면 1번 좌익수 랜디 아로사레나, 2번 중견수 루이스 로버트, 3번 지명타자 요르단 알바레스, 4번 타자 일루수 호세 아브레유, 5번 타자 포수 야스마니 그렌달, 6번 타자 3루수 율리 구리엘, 7번 타자 유격수 루데스 구리엘, 8번 타자 우익수 호르에 솔레어, 9번 타자 이루수 요한 몽카다입니다. 공격력의 극대화를 위해 유격수를 동생 구리엘, 3루를 형 구리엘에게 맡겨놓고 보니 이 팀은 수비로 일을 낼 것 같습니다. 외야 수비를 더 강화한다고 하면 솔레어 대신 아돌리스 가르시아를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승전은 도미니카 대 미국이라고 해야겠죠. 미국의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면 1번 유격수 트레이 터너, 2번 중견수 마이크 트라웃, 3번 좌익수 브라이스 하퍼, 4번 우익수 에런 저지, 5번 1루수 맷 올슨, 6번 2루수 마커스 시미언, 7번 지명타자 프레디 프리먼, 8번 3루수 오스틴 라일리, 9번 포수 마이크 주니노입니다. 미국의 진짜 강점은 선수층인데요. 미국 대 도미니카의 선수 비율이 7대1이기 때문에 미국 이 팀의 라인업을 짜보면 1번 우익수 무키베츠, 2번 이루수 보 비쉣, 3번 유격수 코리시거, 4번 일루수 폴 골드슈미트, 5번 지명타자 지안칼로 스탠튼, 6번 좌익수 카일 터커, 7번 3루수 놀란 아레나도, 8번 포수 JT 리얼무토, 9번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입니다. 이 팀은 터커, 벅스턴, 배츠의 외야 수비가 정말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미국 3팀까지 만들어 보면 1번 우익수 조지 스프링어, 2번 이루수 조나선 인디아, 3번 일루수 맥스먼시, 4번 3루수 앤서니 랜돈, 5번 지명타자 닉 카스티아노스, 6번 좌익수 브라이언 레이놀즈, 7번 유격수 브랜든 크로포드, 8번 포수 윌 스미스, 9번 중견수 코디 벨린저로 세드릭 멀린스, 미치 애니거, 브랜든 라우, 피트 알론소, 제시 윙커, 브랜든 벨트 등 이름을 넣지 못한 선수들의 이름이 한가득입니다.
일할 때 타자가 중견수에 들어간 게 불만이시면 수비를 위해 케빈 키어마이어나 해리슨 베이더를 쓰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도미니카가 성장했다고 해도 미국이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 부분은 선수층과 함께 바로 투수인데요. 메이저리그 에이스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미국 선수들인 건 중남미 선수들이 운동 능력이 너무 뛰어나 투수보다는 야수로 길러지는 점, 투수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이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도미니카 선수들로 만든 선발진은 샌디 알칸타라, 루이스 카스티오, 프레디 페랄타, 프랭키 몬타스, 프람버 발데스로 좋지만 미국은 게리콜, 잭 윌러, 로비 레이, 맥스 슈어저, 워커 뷰러, 코빈 번스, 브랜든 우드러프, 제이콥 디그롬, 맥스 프리드 등 5명을 골라내기도 어렵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와 일본, 우리와 세계 야구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현지 코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걱정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한편으로 모자랄 테니 다음에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